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74쪽이죠. 벌칙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벌칙에 대한 부분은 출제 비중이 일단 두 문제고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에서 각각 하나씩 출제인데, 자, 이 벌칙에 대해서 이 총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74쪽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벌칙은 크게 이제 행정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이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이죠. 이걸 행정형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 의해서 형사 절차에서 나오고요.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얘기합니다. 행정질서벌이 바로 과태료다. 그러면 이게 공통 단어가 행정벌, 행정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행정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행정벌이란 말은 몰라도 돼요. 근데 형벌이 뭔지 질서벌이 뭔지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형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이게 3-3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1이죠. 자,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두 가지로 크게 지금 현재 나눠지고 있죠. 질서벌은. 그럼 우리 법상 지금 토탈 제재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처분을 공부했어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가 있었죠.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에요. 다음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는데 이것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죠. 물론 자격 정지는 소공한테만 나갈 수 있고요. 다음에 지정 취소가 있죠. 이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토탈 제재는 크게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나누고 이 벌은 다시 형벌과 질서벌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게 지금 라인이 이렇게 지금 구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처분과 행정벌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거기 교재 보시면요. 그 74쪽 맨 밑에 병과 여부라고 나와 있죠. 이 병과는 사실 한 건의 위반으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렵거든요. 이거는 어려운데 시험에 솔직히 잘 내진 않아요. 근데 이해만 해두시는데 그러니까 한 건의 위반으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제일 큰 줄기가 행정처분과 행정벌이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라인이 서로 틀리잖아요. 라인이 틀리면 한 건의 위반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한 건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하면서 행정형벌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중등록, 이중속 이런 것들을 필취의 1년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행정처분하면서 행정질서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처분하면서 행정질서벌 나가는 거 우리 법령상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정을 취소하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린 거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이게 뭐였는지? 운영규정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안 받았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운영했다. 그럼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이론적으로 한 건의 위반에 동시에 나갈 수 있거든요. 같은 행정관청이지만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 법령에서는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시험에서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골탕을 먹이려고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출제자가.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한 건의 위반행위로 등록 취소와 과태료가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죠.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등록 취소와 과태료가 병과되는 경우 없습니다. 자격 정지하면서 과태료 때리는 경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하면서 500과 때리는 거 이게 유일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라인이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럼 한 건의 위반행위로 동시에 못 나갑니다. 라인이 같으면. 그래서 행정형벌 때리면서 행정질서벌 못 때려요. 이거는 이중제재 금지 원칙이 위반됩니다. 같은 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형벌과 질서벌은 병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징역 때리면서 과태료 못 때린다는 얘기죠. 벌금 때리면서 과태료 못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징역 벌금은 같이 나갈 수 있나요? 한 건의 위반행위로 징역 벌금 같이 못 나가겠죠.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징역 또는 벌금 이렇게 지금 선택적으로 나가는 거지 한 건의 위반행위로는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거고 그러면 요거는 출제는 잘 안 하는데 병과에 대해서 마지막 출제가 병과를 출제했던 게 제 기억에 25회 때였던 것 같은데 25회 때 어떻게 냈냐면요. 이렇게 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한 건의 위반행위 즉 자격정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격정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냈거든요. 이게 25회 때 지문 이렇게 하나로 지금 마지막 출제했는데 이거 맞나요? 자격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까?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자격정지 사유 꼭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격정지 사유는 이장불 확거 거금이죠. 첫 번째 사유가 이중소속이에요. 그럼 소공이 이중소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자격정지의 1-1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았죠?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병과를 혹시 물어보면요, 요 그림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3년짜리 징역사유, 1년짜리 징역사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를 가야 돼요. 그래도 이거는 행정처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쉽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벌 하나, 질서벌 하나 각각 출제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맞춰버립니다. 절대 안 틀려요. 다 암기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년짜리 징역사유로 가볼까요? 그럼 3년짜리 징역사유 이제 75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금지행위 주로 걸려있죠. 3년짜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다 기억해버립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업자죠. 이거 3-3 기억나죠?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부정등록자죠. 역시 3-3. 그러니까 필취의 3-3입니다. 나머지는 다 금지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금지행위 우리가 두음자 따서 암기를 했는데 증서중개 매매업한 자, 직접거래 쌍방 내리한 자, 투기 조장 행위한 자, 그리고 시세 교란 행위한 자. 그래서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꾸미는 겁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한 자. 시세 교란이죠. 그다음에 단체 구성하여 특정 물건 중개에 제한했거나 단체 구성은 이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한 거.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죠. 이게 증, 직, 투, 시, 단. 이거 아니겠습니까? 증직, 투시단. 매무수거는 1년, 증직, 투시단은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3년짜리는요, 무부죠. 무부, 증직, 투시단, 암기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유가강제 방해 아니에요. 그래서 유가강제 방해. 기억나세요? 그래서 특정 개용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했죠. 유도했고,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 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한 것으로 강요했어요. 강. 그리고 특정 기업공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죠. 그리고 이거 방해했어요. 정당한 표시환 공행을 방해했다. 유가강제 방해.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3년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뜨면요, 일단 3년이에요. 그냥 시세가 뜨면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금지행위에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3년짜리를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건 서비스 문제예요. 그냥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자, 문제는 1년짜리 징역사예요. 그래서 1년으로 갑니다. 75쪽 맨 밑에죠. 그럼 1년짜리는 지금 14가지가 되는데요. 8가지로 압축하여 암기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1년짜리는 우리가 지금 암기표 어떻게 돼 있냐면 2항이죠. 2항 사칭 표정 시비 금지죠. 2항 사칭 표정 시비 금지다. 그래서 1년 동안 2항 사칭하는 거 안 됩니다. 표정 시비 거는 것도 금지예요. 2항 사칭 표정 시비 금지로 암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2자는 이중자에 걸렸죠. 그럼 이중자에 걸리면 전부 다 1년이에요.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모두 1년이죠. 그래서 이제 이중자에 걸리면 1-1이다. 그래서 1이 2개니까 이중. 그래서 이중자는 1-1. 다음에 암기표에서 양자는요, 모두 양도대예요. 그러면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를 했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그럼 양도대여를 한 자가 있으면 양수대여 받은 자가 있어야 되죠. 이걸 형법상 대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1-1이고,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대여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자도 1년이죠. 그래서 양도대여 엄청 많은 겁니다. 다음 이제 사칭은 2가지가 있죠.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가 공인인증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이게 자격사칭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인인증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썼다. 이게 명칭사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아닌 자 다 1년. 기억나세요? 이렇게 됩니다. 아닌 자. 그래서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1-1이다. 또 아닌 자가 한 명 더 있죠.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한자예요. 그러니까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한자. 이게 표예요. 표. 이항 사칭 표죠. 그래서 표시광고한자, 아닌 자 모두 1년이고요. 다음에 이제 정자가 나왔는데 이 정자는요, 암기표에서 정자는 정지 아니면 정보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 형벌에서 지금 정자가 나왔다는 건 정지가 아니죠. 정보죠. 정지 중 업무는 취소할 뿐이지 형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보입니다.
그럼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거래정보 사업자가 공개했어요. 그리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면 이때는 1-입니다. 정. 다음 이제 시는 임시시설물 설치했죠? 시. 임시시설물 설치. 그러면 천막 그 밖에 이동 위반 따따방을 했다. 이동식 중개업소. 그럼 1-이고요. 이거는 이중사무소와 항상 같이 다녀요. 이중사무소와 임서물은 임취의 1-이죠. 둘이 똑같이. 이중등록, 이중소금 필취의 1-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B죠. B. 그래서 비밀 누설죄입니다. 이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죠. 이걸 뭐라고 해요?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되고요. 작년에 출제가 됐죠. 다음 이제 금지행위죠. 금지행위 1년짜리 4가지. 매무, 수거. 그래서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 초과,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지켰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올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1년짜리 반드시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로 간다. 자, 그럼 이제 형벌사유 1년짜리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76쪽을 보시면 이 형벌에는 양벌규정이라는 게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벌규정 앞에서 이미 짚고 넘어왔거든요. 결격 쪽에서 지금 양벌규정을 짚고 넘어왔는데 그 양벌규정이 양쪽을 다 벌한다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에요.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했죠.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벌금 처하는 위반행위했으니까 징역벌금을 처벌하죠. 근데 이들을 고용한 개공이에요.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뭐로 처벌한다? 그 위반행위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우리 개공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벌금을 면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양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격사에서 공부했던 게 개공이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격에서 우리 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행위로 받아야 되죠. 양벌 규정으로 받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양벌 규정이란 말은 징역벌금 위반행위했을 때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형벌 위반행위에만 적용이 있지 행정질서벌,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입니다. 여기는 적용이 없죠. 형벌 위반행위만 적용이 있는 거예요. 양벌은. 자, 그래서 그 정도 양벌 규정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형벌 사유를 다 봤고 이제 77조 행정질서벌로 가볼까요? 과태료라고 했는데 질서벌 가기 전에 문제 하나 확인해 볼까요? 오늘 나가는 유인물 출력을 안 하셨어도 칠판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형벌 사유에 대해서 지금 연결을 같이 물어봤는데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과태료 아직 안 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과 관련한 설명 연결이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럼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는 거죠. 1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사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한 자. 자, 개공의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했어요. 이거 상당히 세게 맞죠 이거. 방해한 자, 유가강제 방해. 그러면 3-3이에요. 500과가 아니죠. 2번입니다. 이 이상의 중개사함을 소속한다. 이중소속이죠. 이중자에 걸리면 1-1. 그럼 일단 틀렸고.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행위 한 소공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자, 우리 소공이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어요. 중개행위 했는데 그럼 자격 정지죠. 서명 날인 위반 자격 정지다. 그래 틀렸고. 4번입니다. 개업공사로서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 개공이 사무소 명칭을 위반했죠. 개공의 명칭 위반은 뭐다? 100과 1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예요. 그러면 4번 맞았네요? 예, 그래서 맞고요. 100과다. 자, 그러면 4번 정답이 됐고요. 5번입니다.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공사업자예요. 운영규정 위반. 이건 지정 취소에 5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죠. 1-1이 아닙니다. 형벌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500과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과태료는 아직 안 했는데 문제를 미리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서벌 사유를 볼까요? 질서벌. 과태료를 얘기하는데
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잖아요. 대상자별로 나눠놨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기억해버립니다. 그럼 500만 원 과태료 첫 번째가 거래용고 사업자예요. 그럼 거래용고 사업자는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로 암기하세요. 암기표 이렇게 돼 있죠. 운명. 거래용고 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 그럼 운이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3개월 내에 안 받았거나 위반 행위했을 때, 명,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있잖아요. 암기표에서 명자는 명칭 아니면 명령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거래용고 사업자 500과니까 이건 명칭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감독상 명령.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감독상 업무에 대한 보고 명령 내렸어요. 자료 제출 명령 내렸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조사 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했어요. 이게 다. 그러면 이때 500과 운명이다. 그럼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부가징수해야 되겠죠? 거래용고 사업자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이제 협회입니다. 협회는 근데 이거 별도로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대충 협회는 돌 던지면 500이에요. 그냥 유일한 협회에 대한 제재가 500과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협회는 이제 500만 원 과태료가 공시명령 징계예요. 그러니까 협회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이렇게 합니다. 협회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그럼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거나 3개월 내에 공시해야 되죠. 안 했거나 명령자 들어가는 거 위반하는 거 다 500이에요. 그럼 시정명령이 있고요. 개선명령이 있고 감독상 명령이 있죠. 그럼 500과고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했어요. 그러면 역시 조사검사에 불응했다. 그러면 500만 원 과태료고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도 500과입니다. 그러니까 공시명령 징계 이렇게 이해하는데 자 참고 여기 거래용고 사업자가 감독성 명령 위반하면 500과죠. 협회가 감독상 명령 위반해도 500과죠. 그런데 개공 있죠. 개공이 만약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기업공사가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을 하면 이때는 업무정지죠. 이거. 기억나요? 결장 전, 정확, 거명, 임가박계, 중시, 명. 개공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자, 그럼 협회 이렇게 이제 해두시고 그럼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부가징수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있죠. 그러니까 플랫폼 운영자들, 광고 플랫폼 운영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모니터링 결과 자료 제출 요구했어요. 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불응했다. 그럼 여기에 불응하면 그냥 500과죠. 그럼 이것도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당연히 국장이 부가징수하죠.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이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공인인계사나 개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인계사나 개공이 아닌 자도 우리 법상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죠. 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서부터 중요한데, 요 지금서부터 있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 중요한데, 개공이나 소공이에요. 개공이나 소공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았다. 그럼 이때는 500과예요. 이거 되게 세게 많죠. 그러면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의사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 소공이 안 받았다. 500과. 시도의사가 부가징수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어요. 개공이. 그리고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500과입니다. 이거 업무정지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500과고 부당한 표시 광고 기억나시죠? 존다과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다음에 과장되게 했거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안 된다든가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게 바로 존다과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500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500만 원 과태료. 이거는 그러면 중개 업무 관련해서 개공이 위반한 거니까 이거는 과태료 부과권자가 당연히 등록관청이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나눠서 이제 암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보자겠어요?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이겁니다. 영등포 휴게소에서 100만 원 가지고 보자.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영이 아니고 명이죠, 이거.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다.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했다. 1-1. 그럼 개공이 명칭을 위반한 거는 공사하면서 부동산 중개를 안 썼거나
5개 광물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 표기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이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명칭을 썼다. 그러니까 법제 7638호 부칙지역주 제2항의 개공, 부칙사항의 개공. 그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사사무소 명칭을 썼다. 그럼 백과로 처벌합니다. 사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백과. 개공이 명칭 위반하면 다 백과.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하면 등록증 7일내 반납해야 되죠. 안 했잖아요. 백과. 이거 등. 그 다음에 이거 포가 아니고 표죠. 개공이 표시 광고하면서 명시할 사항들 있죠. 그럼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은 성명, 소연 등이었어요. 성명이 소연 등이다. 성명,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죠. 이거 개설 등록번호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의하시고, 만약에 인터넷 광고 나간다. 그러면 인터넷 광고 나갈 땐 추가할 사항이, 이게 종가면 가서, 종갓집이면 거소,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종류, 가격, 면적, 거래 형태, 소재지죠. 물건 소재지, 총 층수, 사용 승인일, 입주 가능일, 사용 가능, 방향, 방해 개수, 욕실의 개수, 주차 대수, 관리비. 이게 복잡하니까 우리 거꾸로 하자고 그랬죠. 그럼 건물인 경우에 구조를 명시하라는 얘기 없다겠습니다. 내진 설계 적용하는 얘기, 내진 설계 적용 뭐 이거 없다겠어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요걸 위반했다. 그럼 개공이 광고 위반하면 백과,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를 위반하면 1-1. 자, 그래서 이게 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위반 기억나십니까? 백과라고 그랬죠. 신고 위반은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재개 신고 위반 다 백과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시 의무 위반. 게시 등자 보수사죠. 등자 보수사,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증관계증서, 보수표, 사업자 등록증이죠. 그래서 이걸 위반했다 백과. 그다음에 사무소예요. 소 이전 신고 위반. 그럼 이거 신고 위반이니까 백과잖아요. 10일 내 사무소 이전 신고 들어가야 되죠. 안 했다 백과. 이거. 그다음 이제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규 반했다. 중개 완성됐는데. 그럼 이때는 백과예요. 이게 보죠. 보증을 설명 안 했거나 사본규 반했을 때. 근데요. 처음부터 보증을 아예 설정을 안 하고 중개 업무를 시작했어요. 이거 뭐예요?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는 의뢰인 보조 치료 위반했죠.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또는 업무 정지죠. 근데 보증을 설명 안 했거나 사본 미규는 백과입니다. 다음에 자격 취소하면 자격증 반납해야 되죠. 그럼 이때 자격증 반납 7일 내야 되는데 안 했거나, 자격증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야 되거든요. 사유서를 안 냈거나 거리 사유서를 냈거나, 그럼 이때는 백과이다. 그래서 100만 원 과태료. 이게 자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 보자로 깔끔하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십니다. 이거는 반복하기 숙제합니다.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 보자 이렇게 암기하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이 과태료는 있잖아요. 이것도 기준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에다 기준금액이 있죠. 그래갖고 이 경우는 뭐 400만 원, 이 경우는 200만 원, 다음에 이 경우는 50만 원, 이 경우는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금액은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깔끔하게 포기하고요. 한 장을 싹 넘기면 78쪽에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권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중 또는 감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에 대해서 있잖아요. 가중감경인데 기준금액을 정해줬어요. 이것도 정해주고, 기준금액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고, 가중을 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 절대 못 넘깁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금액은 깔끔하게 우리 포기하자고요. 포기하고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둡니다. 참고인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거 있잖아요. 푸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출특강 할 때는 이 부분은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의 질문을 내고 있는데, 이런 거 냈을 때 해결 방법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해야 될 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이 있잖아요. 이거는 주로 이제 기준과 시험 같은 거는 대통령령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태료 기준금액이 있죠. 과태료에 대한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 있어요. 돈이니까. 근데
우리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기간이 있었죠. 6개월, 3개월.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기간 6개월이냐 3개월. 이거는 국토부령에 있어요. 기준기간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기준기간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에 대한 기준기간은 국토부령에 있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그러니까 둘을 정통으로 바꾸는 측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세요. 과태료 기준금액은 돈이니까 돈은 대통령령에 있어요. 근데 6개월이나 3개월은 국토부령에 있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에서 사실 제일 잘 내는 게 뭐냐면 거기 78쪽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권자예요. 이걸 제일 잘 냅니다. 고맙게도. 그럼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거래용모 사업자나 협회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있죠.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국장이 부과징수하죠. 그럼 자격증 미반납자와 연수교육 미수자예요. 그럼 이들에 대한 과태료 희도사죠. 희도사가 부과징수하고 나머지 개공이 중개업무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것은 모두 등록과청이겠죠. 그럼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장 시도의사 등록과청 아닙니까? 대상자는 지금 거래용모 사업자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일반인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자 연수교육 미수자. 그럼 중개업무 관련 개공이 있는데 여기 누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또 보조원이 또 빠졌죠. 그러니까 보조원은 과태료 예상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소공은 연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500만 원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조원은 과태료 예상에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에도 빠지고요. 감독상 명령 대상에도 빠져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 과태료 예상에도 보조원은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법이 보조원을 취급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법령 파트가 다 끝났습니다. 법령 파트가.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파트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그럼 이제 공인인증서 법령 파트가 끝났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 과목의 전체 줄거리를 또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이 공인인증서 법령이었잖아요. 법령은 출제 비중이 70%예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28개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여기서 출제 비중이 최근에는 15%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6개란 얘기죠,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가 있어요. 그럼 중개 실무가 있는데 이것도 그럼 출제 비중이 15% 정도가 되고 있고, 그럼 이것도 출제 비중이 6개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자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 법령 쪽에서는요, 거의 다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한 24개 이상은 맞추는 걸로 보여요. 24개 이상.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실수가 아니면 거의 이제 다 맞춰버립니다. 이거는. 근데 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실무 쪽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출제 비중이 12개 아닙니까? 3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럼 몇 개를 맞춰야 돼요? 12개 중에. 우리가 그럼 득점 목표가 지금 몇 점이에요? 80점이죠. 그럼 80점이면 32개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2개를 맞춰야 되는데, 그럼 여기 법령 쪽에서 24개 맞춘다 하면 여기서 8개 정도를 더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12개 중에 지금 8개를 맞춰야 됩니다. 그죠? 12개 중에 8개 정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부담스럽죠,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어렵게 내고 있어요. 이쪽을.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편인데 문제도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 공략이 안 되고서는요, 우리 과목의 고득점이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 합격 라인이 우리 과목이 조금씩 어렵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기서 24개 정도 맞추고 여기서 반타작 동작을 하는 거죠. 반타작. 그럼 6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6개 딱 합치면 30개잖아요. 30개면 몇 점? 75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합격 라인이 75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한두 개 정도를 더 맞추고 있는 거죠. 다른 과목에서. 공법이라든가 공시세법에서. 그래서 현재 우리 과목이 조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80점 이상을 맞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기까지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곧 이제 7월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심할 게 지금 오늘 제재를 다 끝냈어요. 공인인증서 법령 파트 제재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암기를 해야 될 게 제재예요. 제재가 암기가 안 돼 있고는요, 우리 과목 전체가 불안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재를 반드시 반복하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왕도가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써가면서 사법결의 이항정의 결장전 정확금의 인가받게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계속 이제 암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과목이 점수가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그걸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재부터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이론적으로 암기할 거는 이제 암기하면서 가자고요.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2차 과목을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래서 현재 전체 줄거리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신고법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비교적 쉽게 나와요. 작년에 토지 거래 가지고 중에서 너무 어렵게 냈어요. 문제를. 거기다가 이제 복수응답 그래갖고 두 개가 이제 그 두 개나 지금 처리가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교재 80조.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이제 들어왔어요. 아, 여기 또 문제가 또 있구나. 2번 문제. 보고 넘어갈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닌 거. 그럼 백과 사유인데 영등포 휴게소 보자 했죠. 그러면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았다. 이거 백과 맞죠? 이전 신고를 기한 내에 안 했다? 신고 위반. 백과 맞고. 휴업 신고 안 했다? 백과 맞고. 신고 위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 백과 맞죠? 보증을 설명 안 했거나 사법 미교였거나 그럼 백과 맞고요. 근데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안 받았다. 이거 500과죠? 그러니까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들어가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큰 줄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신고 대상 계약이 뭐냐? 이 부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신고 절차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거든요. 이 세 파트로 구성되는데 일단 올해 지금 신고서 작성료를 출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고 대상 계약과 절차 꼼꼼히 챙겨주시는데 이 절차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 내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기한이라든가 신고 의무자를 고맙게 엄청 잘 물어봐요. 그 다음 이제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신고 사항을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신고 사항.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이 문제죠. 신고사항이 추가된 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꼭 정리를 좀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두 개 정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하나. 다음에 위기운 취득 신고제 하나. 토지 거래 과제에서 두 개 정도. 그래가지고 한 6개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있지 않습니까? 신고 대상 계약을 이제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계약의 종류는 오직 매매뿐이었죠. 그래서 매매 하나에 신고한다. 매매. 그러니까 교환계약 대상 아니고요. 증여도 아니고 판결도 아니고 경매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오직 주거나 사나 매매다. 물건은 몇 가지? 네 가지. 물건은 네 가지다. 이게 부동산 등이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네 가지. 이거에 대한 매매를 했다. 그럼 거래신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거든요.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사물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토지 건물이라면 이게 뭐 면적의 불문이고요. 지분거래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라면 지분거래도 전부 다 거래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분양권은요. 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의 공급계약을 통하여 공급반자로 선정된 지위를 했어요. 이게 이제 분양권인데 그러면 이게 토지 분양권, 주택 분양권, 상가 분양권 전부 다 포함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피 분양권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분양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지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오피 분양권 다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입주권은 두 개의 법에 따른 입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정비법이죠. 이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로 취득한 입자로 선정된 지위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이게 빈집법이죠. 빈집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랬으니까 사실상 이것은 들어갈 집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 그냥 통상 입주권이라 다 부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두 개의 법에 따른 입주권. 이걸 전매했다. 그럼 거래신고 하셔야 됩니다. 알아봤죠? 이게 여기에 이제 추가되어 있는 게 공급계약이에요. 그러니까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초의 분양계약을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우리가 분양받으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계약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8개 법 이름이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분양을 한 법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입법,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과 빈집법이 있죠. 이거에 따른 토지건축물의 공급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거래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8개 법을 암기할 필요가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없다겠죠? 그러니까 봐두기만 하세요. 법 이름을 바꿔내갖고 공급계약을 냈다. 그거는 출제자가 나는 무식해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니까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러면 일단 거래신고 대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8개 법 봐두시고요. 저는 이거 암기 안 시킵니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봐두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 대상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교재 지금 80쪽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그래가지고 판결, 교환, 증여, 신탁, 해지, 지상권 설정 등은 신고 대상 아니다 이랬고 2번에 분양권은 주택상가, 오피스텔, 토지의 분양권 모두가 대상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권이라든가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 분양권은 제외하는데 이건 참고하세요. 그냥 그 후단 단서 이하는 시험에 물어볼 일은 거의 없는데 분양권은요 주택분양권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분양권만 대상이에요 원래.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분양을 한 법률에 따라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신고 대상이 되는 상가 분양권만 일단 대상입니다. 근데 그건 참고만 해두세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요. 요 3번 이게 거래규제와의 관련이에요. 이게 3번의 내용이 3번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그래서 원래 초창기 시험에는 이 부분 잘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은 잘 안 물어보고 있는데 이해는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라면 다시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해야 되죠. 제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전허가 사항이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실거래가 노출이 안 됐어요. 아직 계약 체결 전에 받는 거니까. 그래서 토지거래증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일 경우는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농취증 받았잖아요. 농취증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농취증을 받은 농지의 매매계약이었어요. 그럼 거래신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았던 농취증을 받았던 부동산 거래신고는 다시 한다. 매매라면 그 점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교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안 써 있는데 뒤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봐두기만 하고 가는데 자 외국인이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취득 신고제가 있죠. 그걸 면제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았잖아요. 받으면 계약서의 검인이 의제되죠. 부동산 등기 특별주식법에 의한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기억나죠 이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뒤에서 오늘 뒤에서 지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1쪽으로 갑니다. 신고 기한 관할, 신고 의무자. 이 부분을 제일 출제를 잘하는 거죠. 고맙게도. 그럼 신고 기한은 잘 아십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죠. 잔금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관할은 토지건물 소지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 관할입니다. 이들을 우리 뭐라 한다? 신고관청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전에는 초창기에는 또 신고관청과 등록관청도 잘 바꿔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관청이지 등록관청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신고관청, 등록관청 기본적으로 구분해 놓으시고 31회 때 비로소 이걸 바꿔내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래서 초창기에는 신고관청, 등록관청 아주 잘 바꿔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고 의무자에 대한 사항. 이거를 제일 잘 묻는다고 그랬는데 고맙게도. 그러면 쌍방이 직거래했어요. 중개업소를 안 통하고. 당사자 공동 신고해 줘야 되죠.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신고서는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면 돼요. 그럼 신고서는 1인이 제출하면 되는데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맞았는데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틀렸어요. 근데 공동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 손잡고 와서 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이제 직거래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대요. 그럼 국가 등이란 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당사자 일방이 이들이었다면 이들이 단독으로 신고 들어가야 돼요. 타방에는 신고문 자체가 없어요. 그죠? 국가 등이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직거래했는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럼 단독 신고하는 자는요, 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 들어갈 때는 계약사본은 원칙적으로 첨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신고서만 내면 원칙이에요. 원래 계약사본 필요하면 지들이 요구해요.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서만 내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갖고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한다. 그럼 이때는 계약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단독 신고하는 사유가 맞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를 안 받아줍니다. 전자신고가 안 돼요. 방문신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이번엔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대요. 이게 중개거래죠. 그럼 이때는 개업공사가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중개했다면 개공이 신고하는 뭐가 있고, 당사자에게는 아예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개공만이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하면 되고요. 당사자는 그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자체도 안 해요.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럼 공동 중개했지 않습니까? 그럼 관여개공이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동 중개했는데 그 일방 개공이 만약에 신고를 거부한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요. 그때는 계약사본과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 첨부해야 되겠죠. 그럼 신고 안 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거부자도 마찬가지.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안 해버리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에서 고맙게도 제일 잘 묻는 게 여기까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사항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고사항이 조금 지금 복잡해져 있는데, 이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은 개정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깔끔하게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커피 한 잔 먹고 하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